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박용진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고위원 광주 전남 경선에서도 친 이재명계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송갑석 의원이 선전하면서 막판 당선권 진입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전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 경선에서 각각 78.58%와 79.0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 인천, 부울경에 이어 호남까지 모두 이기면서 누적 득표율이 78.35%로 상승해 2위 박용진 후보와의 격차가 56.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한 박용진 후보는 누적 득표율 21.65%를 얻는 데 그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앞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당원 동지들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청래, 고민정 후보가 나란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던 송갑석 후보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송 후보는 광주 경선 결과에서 득표율 22.27%로 2위를 기록해 누적 득표율을 9.09%까지 끌어올려 당선권인 5위 박찬대 의원의 0.38%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남아있는 수도권 경선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은 이제 서울과 경기만 남겨둔 가운데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 전국 대의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신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이병훈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에 신정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진행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병훈 의원이 득표율 60%를 기록해 최회용 후보를 누르고 시당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어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신정훈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벌써 기본 계획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완공 목표는 2030년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이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경계에 들어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지난 2020년 8월 부지가 결정된 지 2년 만에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본 계획은 모든 사업의 시작입니다.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 심사를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행자 선정하는 데도 기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수립한 기본 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와 배치 장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이전 사업비는 11조 4천억 원입니다. 면적은 16.9제곱킬로미터로 현재 K2 군공항보다 2.3배 커지고 활주로 2봉과 계류장, 전투기 어모체, 건물 700여 동이 건립됩니다. 또 군위에는 민항터미널과 영해관사가, 위성에는 영내관세와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이 각각 배치됩니다. 다만 민항 규모를 비롯해 국제선 유치의 핵심인 활주로 길이 등은 연말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담길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보정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구시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정 시설 규모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대구시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기부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인데 절차대로 된다면 오는 2024년 설계와 보상 작업이 이듬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또 신공항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경북도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주민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최근 주변에 전기차가 부쩍 늘었는데요. 배터리 화재 소식은 걱정입니다. 제주의 경우 전국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은데 관련 진압 장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주방송총국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차를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새벽 시간대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건데 불이 꺼지기까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도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타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빨리 열을 식힐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독일 등에서는 불이 난 전기차를 컨테이너 수조에 넣어 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동식 냉각 수조가 개발됐지만 부산과 세종, 경기에만 있고 제주에는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냉각 소화와 질식 소화로 소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동식 냉각 수조가 그나마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이동식 냉각 수조 11점과 산소 공급을 막는 질식 소화덮개 22점, 차량 하부 배터리에 소방수를 뿌리는 상방 방사관창 13점 등 3종의 진압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의 메카라고 자부하는 제주는 질식 소화덮개 2점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의 전기차 등록대 수는 2만 8천여 대로 부산보다 만여 대나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각종 소화 장비가 좀 더 많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에선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전기차 화재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19년과 2020년 한 건씩 발생했고 올해는 벌써 2건이 발생하는 등 전기차 보급과 비례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소방본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이동식 냉각수조 2점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휴일인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00명으로 전남에서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0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그제의 절반 수준이고 지난주 일요일에 비해서도 800명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상층부 잔해 철거 작업의 마무리가 늦춰졌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하면서 당초 다음 달 16일까지였던 상층부 안정화 작업이 10월 말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201동 23층 이상의 잔해를 먼저 제거하는 안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을지 연습이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을지 연습은 군사훈련과 연계해 민관, 군, 경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을지 연습 기간에 공직자 비상수집 체계를 점검하고 광주경찰청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테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주말 사이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9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지만 낮더위가 여전한 만큼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순천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구례 33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강진 31도,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모레는 전남 동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